내계경제신문 2021년 2월 2일 화요일 기사입니다. 전기차 충전 어디서? 이제 고민 끝. 주유소보다 편해질 것. 정부가 올해 전기 수소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급속 충전기 3,000기 등 전기차 충전기 3만 기와 수소 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전기 수소차 누적 30만 대 시대를 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편리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 환경 조성을 목표로 올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 3,000기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말 기준 전국에 구축된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9,805기이다. 올해 3,000기를 확충하면 작년 그린 뉴딜 정책 발표 때 제시한 2025년까지 급속 충전기 1만 5,000기 구축 목표를 3년 앞당겨 내년에 달성하게 된다. 정부는 급속 충전기 설치 비용이 높아 민간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것을 고려해 공공부문이 선도에 2,280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가 구축하는 289기는 설치비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충전 시간을 1에서 9시간에서 20분으로 대폭 단축하는 초급속 충전기를 올해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43기 설치할 것이라며 자동차 기업이 자체적으로 80기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전력, 부지 확보, 건축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을 찾았다.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이다. 환경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산업 현장부터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내 전기차는 작년 말 기준 누적 14만 대, 수소차는 누적 1만 1,000대 보급됐다. 정부는 이를 점차 확대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로 늘리겠다는 목표이다. 환경부는 전기, 수소차 대중화를 위해 주유소보다 더 편리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현재도 급속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12.4대로 미국 67.4대, 일본 19.4대, 중국 12대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양호한 수준이다. 문제는 도심 교통 요지 등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장소가 아니라 설치가 쉬운 곳에 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급속 충전기 약 27%가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등록지, 충전기 이용 현황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기차 충전 수요가 높은 곳에 급속 충전기를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도심 내 마트, 병원 등 주요 밀집시설에 급속 충전기를 1,030기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 이용 수요가 높은 지점에 220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차량 비율이 높은 서울, 제주, 대구, 대전 등의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우선 구축한다. 정부가 이처럼 전기 수소차 보급에 팔을 걷어붙인 건 탄소 중립 때문이다.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계해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이다. 작년 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올해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작년 전기차 배터리 한국 점유율 34.7%, LG는 세계 2위, 중국 CATL 4년 연속 1위,
삼성 SDI 5위, SK이노베이션 6위.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 3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 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142.8기가와트시였다. 이 중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 제품 사용량은 49.4기가와트시로 전체의 34.7% 규모를 차지했다. 2019년 국내 3사 점유율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LG 에너지 솔루션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지난해보다 2.7배 증가한 33.5기가와트시를 기록해 2019년 세계 3위에서 2020년 2위로 올랐다. 테슬라 모델 3와 르노조의 폭스바겐 ID.3 차종의 판매 호조가 LG 에너지 솔루션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중국 CATL 배터리 사용량은 34.3기가와트시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근소한 차이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CATL은 2017년부터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삼성 SDI는 전년 대비 85.3% 증가한 8.2기가와트시로 5위를 유지했고 SK이노베이션은 274.2% 증가한 7.7기가와트시를 기록해 2019년 12위에서 올해 6위로 상승했다. 삼성 SDI는 아우디 e-트론 EV와 포드 쿠가 PHEV, 폭스바겐 파사트 GTE 등 차종의 판매 증가, SK이노베이션은 현대 코나 EV와 기아 니로 EV 등 차종의 판매 증가가 성장을 견인했다고 S&E 리서치는 분석했다. 일본 파나소닉은 전년 대비 8.2% 역성장한 26.5기가와트시로 3위, 중국 BYD는 13.5% 역성장한 9.6기가와트시로 4위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 M16 공장 완공, 최태원 더 큰 미래 꿈꾼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11월 경기 이천의 D램 공장인 M16을 착공했다. 당시는 D램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향 곡선을 그리던 때였다. SK그룹 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투자를 밀어붙였다. 최 회장의 판단은 옳았다. 올 들어 D램 시황은 슈퍼사이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때맞춰 M16이 완공됐다. 이르면 7월부터는 M16에서 최첨단 장비로 생산된 차세대 D램이 쏟아져 나온다. SK하이닉스는 1일 M16 준공식을 열었다. 숫자 16은 SK하이닉스의 생산 라인 순서를 뜻한다.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날 최 회장의 감회가 남달라 보였다는 게 SK 임직원의 공통된 평가이다. 최 회장은 2011년 SK하이닉스 인수부터 2015년 M14에서 16 투자 계획 발표, 2018년 M16 착공 결정까지 선택의 시간을 여러 차례 맞이했다. 최 회장은 중공사에서 그간의 고뇌와 M16의 의미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요즘 반도체 업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어려운 시기에 내린 과감한 결단이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줬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M16은 그동안 회사가 그려온 큰 계획의 완성이자 앞으로 용인 클러스터로 이어지는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 원산면 일대에 416만 제곱미터 규모 반도체 복합단지 클러스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석 달 만에 주가 172% 폭등, 효성 TNC에 무슨 일이? 효성그룹의 화학섬유 계열사 효성 TNC가 분사 이후 최대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찍었다. 이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판덱스 제품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올해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진 상태이다. 이를 효성 TNC는 29.88% 급등한 38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다. 사상 최고가이다. 효성 TNC는 작년 5월부터 이어진 반등장에서도 줄곧 10만 원대 초반에 머무르면서 10월 말까지 급락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11월 초부터 3개월 만에 주가가 172% 폭등했다. 잠잠했던 주가는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움직였다. 지난달 29일 장마감 이후 효성 TNC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한 1,30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컨센서스를 44% 웃도는 깜짝 실적이었다. 스판덱스 영업이익은 1,248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자 홈웨어, 레깅스 등 스판덱스 함량이 높은 편안한 의류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마스크와 보호복 수요가 견조했던 덕분이다. 전문가들은 스판덱스 업황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판덱스의 원료인 부탄디올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스판덱스 재고 일수는 역사상 최단기간인 8일에 불과한 상태이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효성 TNC는 올해 중으로 터키, 브라질 공장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상반기 중 중국 법인 출자를 마치는 등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며 친환경 섬유 브랜드인 리젠이 오스프리, 노스페이스 등 대형 고객사를 빠르게 확보하는 등 신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목표 주가 45만 원을 80만 원으로 더 높였다. 구글 포드의 6년간 차량 내 무선통신 클라우드 기술 제공. 2023년부터 포드 링컨 차에 안드로이드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플레이 등 탑재.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에 6년간 차량 내 커넥티비티와 클라우드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경제매체 CNBC가 1일 보도했다. 포드와 구글은 이날 이런 내용의 6년짜리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구글은 포드의 자동차에서 점점 확대되는 차량 내 커넥티비티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포드와 이 회사의 프리미엄 브랜드 링컨 차량에는 2023년부터 인공지능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와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구글 지도, 구글 플레이 등이 탑재된다. 포드는 또 고객에게 차량 유지 보수, 중고차 보상 판매 등과 관련한 소식을 알려주는데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드의 공급체인 물류 서비스와 자동차 생산 등의 분야에는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돼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양사의 이번 협업은 포드의 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포드는 유럽과 남미 시장에서
저조한 실적을 거두면서 2018년부터 감원과 공장 폐쇄 등 110억 달러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협업은 그 연장선에 있다. 특히 이번 계약은 포드로서는 중대한 전략적 선회이다. 포드는 최근 몇 년간 이런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연간 수억 달러를 지출해 왔기 때문이다. 또 구글로서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핵심 고객을 확보하게 됐다. 구글은 고속 성장하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뒤쫓는 후발주자다. CNBC는 구글이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면 할수록 주요 수입원인 광고에 덜 의존해도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판 게임스톱, 셀트리온, HLB 급등, 미국 게임스톱발 공매도 전쟁이 한국에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셀트리온과 HLB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종목 주가는 치솟았다. 하지만 이를 틈탄 시세 조정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를 셀트리온은 14.51% 오른 37만 1,000원에 마감했다. HLB도 7.22% 올랐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두 바이오 업체 주가가 나란히 오른 건 한국판 게임스톱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공매도에 대한 미국 게임스톱 주주들의 방식을 따라 국내에서도 반공매도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한투연은 대표적 공매도 피해 기업인 셀트리온과 HLB 주주연대가 연합해 공매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공매도 잔액이 2조 1,464억 원에 달한다. 공매도 잔액이 1위이다. HLB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은 3,138억 원 공매도 잔액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날 두 종목의 급등을 전적으로 개인의 매수세가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은 셀트리온을 4,300억 원 넘게 순매도했다. 오히려 외국인이 가장 많은 3,524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날 셀트리온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램시마 SC가 캐나다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았고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다. 하지만 공매도 영향도 있었다. 이한영 DS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셀트리온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공매도 물량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골드만삭스 창구 등을 통해 공매도한 주식을 갚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숏 커버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 완료. 시젠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 등 4가지 바이러스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다고 이를 밝혔다. 제품명은 알플렉스 사스 코브2 바이런트스 에세이다. 이 진단키트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뿐만 아니라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본, 브라질 등의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전자를 한 번의 검사로 검출 및 구분한다는 설명이다. 이 진단키트에는 바이러스 유전자에서 변이가 발생한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특허 기술을 적용했다. 또 인공지능 올리고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개의 표적 변이 바이러스를 한 번에 검출할 수 있는 특허 기술도 반영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 키트는 대용량 자동 유전자 증폭 검사까지의 과정을 2시간 내에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변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CR 검사 후
2차적으로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을 시행했다.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한 번에 대용량 검사를 할 수 없어 변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시젠 측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 종류가 다양하고 그 전파 속도가 빠르다며 시젠의 진단키트가 한 번의 검사로 다수의 변이 바이러스를 구별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개 경제신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